스쿨버스를 타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미국 스쿨버스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버스가 노란색이라는 점일 거예요. 그런데 보통 지붕은 흰색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사실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많은 스쿨버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첫 번째 이유는 확실해집니다. 여름방학 전 아주 더운 날, 바퀴에 달린 금속 상자를 타고 있는 아이들을 상상해보세요. 버스 안이 전혀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의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는 여름에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경향이 있을까요? 네, 밝은 색이 태양열을 덜 흡수하고 대신 반사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불 위에 삼겹살처럼 바싹 구워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런 원리는 옷 말고 다른 것에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버스의 하얀 지붕은 더운 계절에는 실내 온도를 평균 10도, 겨울에는 3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지게 합니다. 또한 버스에 에어컨이 있더라도 흰색 지붕은 연료 소비를 20%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나 환경보호적 측면에서 볼 때 모두 좋은 일이죠. 하지만 흰색 지붕의 버스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서 통학이 더 안전해집니다. 게다가 비상사태의 경우 버스가 구조 헬리콥터에 의해 더 빨리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을 버스의 나머지 부분처럼 노란색으로 칠하지 않는 것이 보다 저렴한데 대부분의 버스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재료가 이미 흰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노란색 스쿨버스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반면 물론 색깔은 다양하겠지만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스쿨버스들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몬스터 트럭. 이 차의 주인은 빈티지 1956 스쿨버스를 진짜 거인으로 변신시켰습니다. 그 크기는 놀랍게도 높이가 4m, 길이가 7m, 타이어 둘레가 63cm, 무게가 8600kg에 달합니다. 타보고 싶으세요? 알려주세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트럭은 매일 아이들을 학교로 통학시키는데 사용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차의 주인은 2002년에 버스를 개조했는데 그 이후로 이 버스는 청소년 센터, 학군, 어린이 병원을 위한 교통수단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카츄 버스. 미국은 1939년 노란색을 스쿨버스 색상으로 선택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었는데 도로에서 눈에 매우 잘 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정해진 스쿨버스의 색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잘 띄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사카의 한 유치원 버스 디자인은 유명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 하나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피카츄죠. 사실 스쿨버스를 개조할 때 만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에서 꽤 흔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헬로키티와 토토로 네코 버스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릭쇼 버스. 자전거에 고정되어 있는 금속 상자를 상상하면 릭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교통수단은 여전히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차량은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가방은 보통 지붕 위에 놓고 운행합니다. 비록 당국은 이런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염려해서 단계적으로 버스로 전환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릭쇼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운전사들이 수입의 큰 부분을 잃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쿨 옐로우 보트. 필리핀에 있는 이 마을에서 학교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1.6km 이상의 거리를 가슴 깊이의 물을 헤치며 책을 머리 위에 이고 잠보안과 시에 있는 학교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옐로보트 호프 재단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하고 마을 공동체에 배를 선물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안전하게 젖지 않은 채 학교에 도착합니다. 이후 재단은 자금을 마련하여 필리핀의 다른 지역 주민들이 대형 모터보트와 통근용 소형 선박 120척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꾸로 버스. 이 버스를 보면 물건이 둘로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이 뉴욕 공식 스쿨버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획기적으로 디자인된 차량은 식물성 기름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인 대안에 대해 가르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줍니다. 자전거 버스. 네덜란드 인구의 거의 50%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4살에서 12살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버스에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버스에는 운전자와 페달을 밟아야 하는 학생 8명, 그리고 뒤에 있는 벤치에 학생 3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시속 16km까지 달릴 수 있고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아이들이 페달을 밟기 힘들 때 도움이 되는 모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버스를 발명한 회사는 이것이 어린이들의 신체 활동과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 버스들도 인상적이지만 여러분이 와하고 탄성을 지를 만한 다른 이상한 대중교통수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스펜션 모노레일. 이것은 가장 오래된 전기 고가철도로 객차가 매달려 있습니다. 1901년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85,0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독일의 우퍼탈에서 이동하는데 매일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 귀한 철도는 약 13km 거리의 노선을 약 12m 높이에서 달립니다. 무빙워크. 홍콩에 가보신 적이 있으면 도심과 고층 주택가를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800m 이상 뻗어 있으며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 타고 내릴 수 있고 힘들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도시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동 시간은 20분에서 25분이 소요됩니다. 이 에스컬레이터의 건설 비용은 약 312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마그레브 열차. 상하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마그레브는 자기 부상 열차라는 의미로 시속 430km의 속도로 운행하며 불과 8분 만에 34km를 주행할 수 있어서 공항과 시내를 오가는 승객들에게는 매우 편리합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궤도 아래쪽에 있는 공중부양 자석은 마그레브 하단에 있는 자석의 반대극을 끌어당기도록 배치됩니다. 덕분에 열차는 궤도 위에 뜨게 됩니다. 터보건. 터보건은 기름칠한 천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두 개의 나무 러너에 부착된 바구니입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 중 하나인 마데이라에 있는데 관광객을 태우고 곡선 도로를 따라 1.6km 정도 내려갑니다. 두 명의 주자, 일명 카레이로스는 보통 흰옷을 입고 밀짚 모자를 씁니다. 그들은 또한 특수 고무로 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신발은 그들이 방향을 조절하고 브레이크를 밟도록 도와줍니다. 이 여행은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고담 항공. 맨해튼 섬에서 뉴욕 공항이나 JFK 공항까지 서둘러 가야 하나요? 그럼 헬리콥터를 타세요. 2015년에 시작된 고담 항공의 헬리콥터 서비스는 고객들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내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차로는 2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를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비행기를 놓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헬리콥터 탑승 시간은 약 6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저 올라타고 잠시 후 가볍게 내리면 됩니다. 물론 2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있어요.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